우리 코스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근육을 만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피소드 543회 즉 동영상 우리 코스 유튜브에 543회차 영상으로 업그레이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잘 만들어 놓으면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이게 지방을 섭취해도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걸리는 병인데, 성인들이 걸리는 성인병의 대부분은 다 생활습관병에 해당이 됩니다. 성인병이. 이게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지방입니다. 스트레스와 지방,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대체로 질병 위험권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지방, 이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당뇨병에 고혈압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쉽게 쌓이는 시대이므로 당연히 생활습관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식 때문에 죽는 동물은 인간과 가축, 동물원의 동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과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이나 동물원의 동물도 인간이 관리함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건강에 나쁜 식생활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지방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지방이 안 들어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살 부분만 먹어보세요. 퍽퍽합니다. 근데 비계가 좀 붙어 있으면은 맛이 있어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름 종류가 있죠. 콩기름, 또는 이제 호두라든지 잣이라든지, 이것이 왜 맛있느냐? 호두, 잣을 잘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방 독의 습격으로 우리는 죽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방 독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나는 차라리 지방을 원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뇌내 엔돌핀이 나오는 플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노화를 촉진하거나 생활습관병에 걸린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섭취하고도 지방독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이거예요. 해답은 근육을 충분히 만들어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과 산소만 있으면 지방이 연소되고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량만 감소하지 않으면 지방독에 당하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어 비만 체형이 되고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것, 이게 이제 성인병이에요. 그것은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의 형태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혈액은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온몸에 공급되는데 각 세포에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 세포 노폐물을 받아서 정맥혈이 되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공급받은 혈액은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때 온몸의 근육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제2의 심장, 이렇게라도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순환은 심장과 전신의 근육이 함께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 유발됩니다. 근육이 줄었는지는 복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나와 있으면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근육은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혈액 흐름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는 다른 말로 복강이라고 하는데 내장이 들어있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지방이 쉽게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장지방이에요. 지방은 피하에도 쌓이지만 이 피하지방을 복부지방이라고 하고, 복강에 특히 잘 쌓인다. 이건 내장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확인하면
지방이 축적된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복부만 CT 촬영하세요. 그러면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 금방 나타납니다.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면 이미 상당한 속도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배의 상태만 확인해도 노화, 진척도와 생활습관병에 걸릴 가능성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25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격렬한 운동이 가능해요. 그러나 25세가 지나서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다시 근육을 만들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발생하고 이 독성을 제대로 중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내 몸을 쉽게 노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젊을 때, 즉 25세 정도까지는 활성산소 독을 중화하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즈, XOD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큰 문제 없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후, 즉 뇌의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 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SOD가 더는 몸 안에서 생성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단련해서 근육을 붙이려 한다면 아직 뇌가 성장 중인 25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다소 발생된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SOD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든 다음 이후에는 더는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뇌의 성장이 멈추면 이제 몸을 단련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내 엔돌핀이 충분히 분비되기만 하면 됩니다. 뇌내 엔돌핀을 분비하여 활성산소 해를 중화시키면서 몸을 단련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25세가 넘으면 되도록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저강도 운동을 하면 뇌내 엔돌핀도 잘 분비가 되고 활성산소 독성도 중화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운동이 주는 효과와 활성산소로 인한 폐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를 않습니다. 뇌라는 기관은 의외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 전체에서 보면 작은 기관이지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산소 소비량이 몸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뇌가 그래요. 따라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잠깐이라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이게 한 5분 이상 지나면 그게 뇌졸중입니다. 5분 안에 살려내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요. 가장 먼저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는 3분이라고 했는데 5분까지는 견딘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은 아직 살아있는데 뇌사 판정을 받는 것은 일단 뇌가 죽으면 두 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뇌가 산소를 받지 못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뇌혈관의 혈액 흐름이 악화되는 것은 다른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뇌내 엔돌핀 분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바 있는데 뇌내 엔돌핀 분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됨에 따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 두 가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마구잡이로 분비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 내가 하는 가장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될수록 혈관이 수축될 뿐 아니라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흐름이 저해가 됩니다.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산소 공급되는 양도 줄어들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 성분이 혈소판 등이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 망가진 혈소판이 혈전, 피떡이라고 합니다. 혈전, 피떡이 되어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지방도 혈관에 쌓이기 쉽지만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여간에서는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혈관 수축 때문에 그래요. 수축만 안 되면은 지방은 혈액을 따라 잘 흐르거든요. 근데 수축이 되면은 그게 이제 막히는 거죠. 뇌에 굵은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뇌경색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가는 혈관부터 먼저 막힙니다. 막힌 혈관과 가까이 있는 세포는 점점 죽어갑니다. 이게 5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면 이른바 치매에도 걸리고 중풍에도 걸린다. 인간의 30대 후반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만 개꼴로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개라고 하면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원래 인간은 120년을 현역으로 살 수 있게끔 태어남으로 타고난 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 수명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일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면 활성산소도 함께 발생합니다. 활성산소 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근육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활성산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활성산소는 재관류일 때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재관류란 일단 혈액 흐름이 멈추었다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현상, 막혔다 흘러갈 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긴다. 모세혈관을 굵기는 혈구 한 개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가느다랗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 혈관이 확 수축되면 순간적으로 혈액 흐름이 멈춥니다. 그러나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때문에 얼마 안가 다시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먼저 세포를 공격해서 유전자 손상을 일으킵니다. 손상된 곳에 따라서는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아도 혈관 내피가 상처를 입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혈액 흐름이라는 것은 봄날 시냇물처럼 항상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일찍 죽고 온화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혈관 수축 정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 먼저 근육을 쌓아야 되겠죠. 근육을 쌓는 거는 저강도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알다시피 비만자들은 배가 나오고 내장도 엄청나게 지방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비만도 해결해주고 동시에 근육이 증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셀젤로 비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만 관리한다고 합시다. 복부에 셀겔을 두껍게 바르고 벨루가라는 본사가 권장하는 마사지 도구를 가지고 문질러 줍니다. 한 30분 이상을 하는데 30분 동안 뻑뻑하면 셀겔을 덧발라가면서 그렇게 문질러주고 마사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적외선으로 등으로 쬐주는 게 좋다. 또는 부직포를 깔고 석고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체지방 측정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사전에 측정해 놓고 사후에 측정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운동하지 않아도 30분만 누워 있으면 관리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은 연소돼서 태워져 가지고 소모가 돼서 없어집니다. 이게 셀젤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비만자들은 몸 안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죠. 혈액순환에 염증이, 즉 혈액에 염증이 많으면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비만자들은 계속해서 염증이 흐릅니다. 그래서 식전에 하루에 2번 내지 3번 완미당을 먹으면서 하세요. 그러면 혈액이 맑게 흐르면서 혈전이나 피떡도 녹아서 정혈작용, 깨끗하게 피를 만들어서 흐르게 하고 염증이나 암세포까지도 예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완미당은 꼭 복용하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피부관리실 가서 복부관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전신의 비만자들은 전신관리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할수록 지방이 없어지고 연소돼서 없어지면서 동시에 근육은 불어납니다. 근육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고객들에게 꼭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